안녕하세요, 찐님들. 마리아주예요. 얼마 전 소개해드린 JW 메리어트 호텔의 뷔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다른 뷔페 영상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르 메르디앙에 위치한 셰프 팔레트인데요. 이곳은 지금까지 보여진 호텔 뷔페와는 조금 다른 컨셉인 것 같아요. 핑거푸드 형식으로 만든 에피타이저부터 영국 정통 요리인 비프 웰링턴 같은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요리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셰프 팔레트의 식사 가격은 평일 점심 86,000원, 주말 점심과 저녁, 평일 저녁 모두 125,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식사 가격이 다른 만큼 고기류를 포함한 메뉴도 살짝 달라진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셰프 팔레트만의 특별함은 바로 와인 페어링이 된다고 해요. 평일 점심에는 스파클링 와인이 한 잔 포함되고 나머지는 스파클링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까지 무려 5잔이 제공된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와인 페어링과 함께하는 셰프 팔레트 시작해볼까요? 호텔 1층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고, 자리는 예약할 때 저는 창가 자리를 따로 부탁드렸어요. 자리에 이미 와인잔이 3개가 놓여져 있었고 아뮤즈뷰시라는 한입거리의 에피타이저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리에 앉으니 와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울리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식사를 하기 전부터 디테일이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르 메르디앙 왔어요. 셰프 팔레트 뷔페 시작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한 종류라서 먼저 서버 해주셨어요. 이거는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인 라봄 샤르도네라고 하는데요. 약간 모스카토 같은 단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맛을 보니 단향은 거의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묽은 느낌이에요. 망고스틴 같은 과실향이 나던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포카리 스웨터가 떠오른다고 할까요? 와인 설명서에서도 와인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준비된 음식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이건 게살 케이크라는 차가운 요리예요. 위에는 아브루가라고 캐비어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청어 알이 올라가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처럼 엄청난 기대를 하고 먹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 게살 요리를 한 입 먹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마요네즈에 버무린 그런 맛이 아니라 게살이며 이 소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레몬 향이 싹 지나가는 게 정말 강남에 있는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줄 법한 그런 맛이었어요. 옆에 있는 에피타이저들도 다 인상 깊었는데요. 가리비 간자가 들어간 요리는 안에 토마토 향의 살사 소스와 샤워크림, 그리고 완두콩과의 조합도 너무 좋았고, 프랑스 요리인 에스카르고를 모티브한 것 같은 이 고르곤졸라 우렁이 요리도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뷔페 음식 본격적으로 가지러 가볼까요? 저는 항상 뷔페에서는 차가운 전체 요리를 먼저 먹어요. 저번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가 조선 호텔과 비교하며 식재료 위주인 채소와 드레싱, 토핑 정도가 준비되어 있던 샐러드바와 전체 요리의 구성이 아쉽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하나의 요리 같은 에피타이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숭어 카르파초와 소스에 버무린 새우 세비체, 미니 양배추와 다양한 샐러드부터 키조개 간자를 이용한 카르파초, 트러플 향을 더한 양파와 가지구이, 버섯구이 하나도 정말 화려하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핑거푸드 세션인데요. 아까 테이블에 있던 음식들도 여기 다 있어서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돼요. 푸아그라 무스가 올라간 머랭과 비프 카르파초, 황새치 타르타르 등 다양한 요리들이 있었어요. 옆에는 일반 샐러드 채소와 드레싱도 있어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이 키조개 간자 하나만 봐도 그냥 사시미로만 준비해 주실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 이런 카르파초 형태의 요리를 만들어서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것 같아요. 키조개에는 할라피뇨를 이용해 상큼함을 더해서 처음 입맛을 살리기 좋았고, 이 숭어에는 보리된장과 연어알을 올려내서 식감을 살렸어요. 의외로 연어알과 보리된장 향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카르파초라는 음식은 재료들을 얇게 썰어야 올리브 향도 잘 배이고 식감도 좋은데, 숭어나 키조개도 신경을 써서 일반 사시미와는 두께감을 다르게 썰어내신 디테일도 돋보였어요. 이제 화이트 와인을 부탁드렸어요. 화이트 와인은 총 3가지가 준비되는데요. 저는 와인을 맛보고 선택을 하려고 시음을 부탁드렸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 와인인 바롱드 레스타 보르도 블랑이라고 해요. 이건 단맛이 살짝 있으면서 그린 올리브 향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 숭어 카르파초와는 좀 느끼함이 겹칠 것 같고 상큼함이 더해진 키족의 관자나 약간 스파이시한 음식과 같이 먹으면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호주 와인인 나이팅 크라임스 하드 샤도네이라는 와인인데요. 메론을 버터에 구워낸 듯한 향과 약간의 흙향이 더해지면서 지금 제가 가져온 차가운 요리와는 안 어울릴 것 같고 다음 그릇에 가져온 전복찜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와인을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소아베 지역 와인인 나르델로의 메리디스라는 와인이에요. 의외로 약간의 산미와 청사과향, 푸릇푸릇한 풀향이 느껴지면서 지금 제가 가져온 음식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새우는 방아잎을 이용한 페스토를 버무렸는데 소스도 맛있었고 새우도 통통하면서 촉촉함이 살아있게 잘 삶았더라고요. 이거는 황새치 타르타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위에 이 거품 같은 거 보이시죠? 이 폼에 애플민트가 들어갔는지 혀 밑에 침이 싹 고이게 하면서 스타트로 굉장히 좋았어요. 비프 카르파초에는 트러플 향이 살짝 나는데 밑에 소스에 고수가 들어갔는지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향신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곳은 허브류와 소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섬세한 음식을 만드시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는 뷔페인 만큼 호불호가 강한 소스는 좀 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원래 전체 요리나 샐러드 다음으로 초밥이나 회를 즐겨 먹는데요. 이곳에서 주는 화려한 소스가 들어간 전체 요리를 먹으니 따뜻한 요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전복찜과 대게를 가지고 왔어요. 전복찜은 육수에 담겨져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사이즈도 꽤 튼실했어요. 전복 껍질을 까는데 포크에서 느껴지는 이 질감 때문에 벌써부터 전복 식감이 예상이 된달까요? 정말 야들하면서 부드럽고 전혀 질긴 식감 하나도 없이 너무 맛있었어요. 간장 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잡내도 없고 전복 향도 좋아요. 아마 스시집에서도 이 정도 전복이면 맛있게 잘 삶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에 비해 대게는 수분기가 거의 빠져 있어서 푸석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는데요. 메뉴 이름에 스노우 크랩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러시아산 자숙 대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국산 대게와 분리해서 러시아산 대게를 그냥 스노우 크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게의 영어이기도 하죠. 여튼 대게는 촉촉한 느낌이 없어서 무난했어요. 다음은 다시 차가운 요리를 넘어서 저는 초밥을 맛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초밥 말고도 다양한 회와 해산물이 있더라고요. 광어와 연어, 참치가 한 접시에 준비되어 있었고 옆에는 훈제 연어와 해산물 코너에는 멍게, 숭어장, 정갱이 회와 골뱅이도 있었어요. 일식 섹션에서도 강어 같은 일반 회가 아니라 숭어장과 정갱이 회 같은 아이디어 메뉴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초밥이나 회도 각 접시에 조금씩 다른 구성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원하는 접시를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요. 저는 회를 먼저 고르고 초밥은 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일단 초밥을 먼저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는 광어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뷔페에서 주시는 초밥의 퀄리티를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위에 있는 광어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면서 재료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광어의 숙성도도 좋았고 참치도 좋았어요. 참치는 참다랑어를 사용하시던데 제가 먹었던 참치초밥은 산미도 느껴지면서 참치 향도 진했는데요. 그런데 일행이 먹었던 참치는 좀 밍밍하고 참치 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참치 속살이지만 이 부위별로 맛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기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메뉴인데요. 소고기에 페이스트를 발라 파이로 구운 영국 정통 요리인 비프 웰링턴이에요. 옆에 큰 덩어리로 준비된 꽃등심 스테이크와 소갈비, 양갈비, 돼지 등갈비가 있었고 옆쪽으로 가면 파스타 섹션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JW 뷔페와 비교를 하면 플레이버즈에서는 그날의 파스타로 명가 소스가 딱 정해져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명가 소스를 선택을 할 수 없었는데 이곳은 8가지의 파스타 면뿐만 아니라 소스도 3가지나 준비돼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파스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본 토마토 소스와 해산물 크림 소스, 옆에는 지금 딱 제철에만 준비된다는 생멸치가 들어간 엔초비 아라비아타 소스도 인상 깊었고요. 그 외에 포카치아라고 해서 빵 위에 토핑이 올라간 몇 가지 종류의 음식들도 있었어요. 저는 파스타를 하나 주문했고 때마침 방금 구워 나온 비프 웰링턴이 있어서 웰링턴과 꽃등심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옆에는 아까 파스타 섹션에 있던 버섯 포카치아예요.
고기가 나왔으니 이제 레드와인으로 넘어가야겠죠? 역시 저는 시음을 부탁드렸는데요. 레드와인도 세 종류가 준비됐어요. 첫 번째 준비해주신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으로 로쏘 디 몬테풀치아노라는 와인인데요. 와인의 색깔도 맛도 굉장히 묽었어요. 약간 산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감이라 고기류보다는 오히려 이곳의 전체 요리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인도 이탈리아 와인인데요. 메짜 코로나라는 와인인데 와인 설명에 이 코로나19를 이기자는 의미에서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생산자의 와인을 가져왔다고 해요. 방금 마신 와인보다는 바디감이 조금 느껴지는데 미디엄 정도의 농도에 달게 절인 건 자두향이 나면서 약간 미국 와인 같은 느낌도 나요. 제 입맛에는 단맛이 조금 많고 피니쉬가 약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세 번째 와인이 제가 선택한 와인인데요. 프랑스 와인인 오 리지 까베넷이라는 와인으로 메를로 품종이라고 해요. 잘 익은 체리향과 적당한 바디감이 스테이크와 잘 어울렸어요. 사실 와인이 나오면서 제가 파스타를 주문한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셰프님이 직접 파스타를 자리에 가지고 와주셨더라고요. 다른 호텔 뷔페에 비해 좌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한 테이블마다 집중해서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까 기본 스파게티 면에 엔초비 아라비아따로 주문을 했는데 이 토마토 향이 살짝 스파이시한 향이 도는 게 멸치가 들어가 있어 진한 풍미가 좋았어요. 제 파스타는 이날 가져오는 타이밍이 좀 지나서 그런지 면이 살짝 불어 있었는데 일행이 다음에 가져온 파스타를 먹어보니 면의 삶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크림 소스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 비프 웰링턴을 맛있게 먹는 식당에서도 하루 전날에 미리 예약하지만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요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뷔페에서 이 메뉴를 만나니 정말 뜻밖이더라고요. 아주 음식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이 비프 웰링턴이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기에는 모자랄 거 없었어요. 안에 들어간 소스나 파이 반죽에도 간이 좋아서 심심치 않았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입맛을 사로잡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그릴 요리나 튀김 요리도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매콤한 진저 소스를 곁들인 통 연어구이와 크림 소스 광어구이, 메로 간장 조림 숭어를 통째로 튀겨서 만든 중국식 생선 요리, 딤섬도 몇 가지 준비가 됐었고 다양한 요리들도 옆에 있더라고요. 스테이크 섹션에는 중국식 튀김류가 있어서 저는 중식 메뉴를 좀 가져왔는데요. 중식 메뉴로는 탕수육과 동파육, 멘보샤와 중국식 닭 요리인 라즈지도 있었어요. 이 탕수육 하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뷔페 탕수육이 아닌 예전 유행했던 그 모카 탕수육을 모티브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모카 탕수육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모카솜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찹쌀가루를 이용해 쫀득쫀득한 튀김 반죽이 포인트예요. 튀김 상태도 좋았고 소스도 달지 않아 맛있었어요. 라즈지도 중국 향신료 향이 적당히 느껴지는 게 좋았고 이 동파육 소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먹었던 양식, 일식, 중식 섹션들이 뭐 하나 크게 아쉬울 거 없이 정말 지금까지 갔던 뷔페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음식들을 맛봤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와인을 좋아하고 반주도 즐기는 사람이라 다른 뷔페에 비해 와인 페어링을 해준다는 것에도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저는 평일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던 거라 1, 2부가 아닌 한 타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천천히 식사를 하며 와인을 즐기기 좋았네요. 빠지면 서운한 한식으로 넘어가야겠죠? 이것은 한식 메뉴, 중식 메뉴, 일식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 튀김류에 맞게 동선을 맞추신 것 같던데 저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한식 섹션에는 전복죽과 함께 버섯 크림스프도 준비됐었고 육회와 게장, 잡채, 김치와 깻잎장아찌, 젓갈류가 있어요. 종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모자랄 거 없는 구성이었어요. 조금씩 맛을 보려고 가져왔는데 이 게장이 정말 하나도 안 짜고 맛있더라고요. 저번 메리어트 뷔페에서 제가 육회 비빔밥을 소개한 적 있죠? 오늘은 게장 비빔밥이에요. 바깥 게장을 좀 더 가져와서 저는 살만 골라내고 꼬시래기와 젓갈을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요. 완전 밥도둑이에요. 육회 비빔밥에 이어 이 게장 비빔밥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디저트도 좀 가져왔는데요. 모양만 예쁘게 만든 디저트도 많지만 이곳의 디저트는 정말 제 입맛에 좋았어요.
초코 향도 진하고 치즈 향도 진하고 이렇게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2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하는 와인행 뷔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다녀온 셰프 팔레트는 정말 지금까지 갔던 모든 뷔페를 통틀어 음식 하나하나의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고 제 입맛에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큰 호텔의 뷔페에서 공급하는 식재료를 이길 순 없겠죠. 하지만 이곳은 아주 고가의 식재료의 승부보다는 음식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려 허브나 소스, 요리 방식에 힘을 써서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아까 게살 케이크에 올라간 아브루가나 숭어 카르파초에 쓴 연어알 등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재료들로 음식의 특별함을 더 선사한 느낌이에요. 어느 뷔페든 그곳만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곳은 와인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